인생을 살면서 정말 피하고 싶은 인간 유형이 있습니다. 뱀처럼 교활하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인간들인데요. 여러분 역시 이미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유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언제 또 당할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많이 알려졌는데요. 무의식 속에서 상대가 조종하는 대로 살게 되면 결국 나를 잃게 됩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어떤 교활한 수법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릅니다.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그건 당신의 문제라며 적반하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항상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시죠? 이런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깎아내려야 내 평판이 오른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잘못이 명백한 상황에도 변명을 늘어놓거나 아예 몰랐다는 식으로 발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수를 지적하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런 교활한 인간들과는 언쟁조차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절대로 바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과는 관계조차 맺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뱀과 같이 교활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빚진 기분을 강요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나르시시스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이 즐겨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너 나한테 빚졌어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빚을 지게 되면 심리적으로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아주 사소한 것까지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대단한 것을 베푼 것 마냥 소문을 내곤 하는데요. 위선적인 행동은 그들의 교활한 행동 중 아주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 위선적인 자들은 착한 척을 아주 잘합니다. 친한 사이가 아님에도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 것 같다 싶으면 살짝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모습에 속아 마음을 열었다가 이용만 당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아주 작은 호의를 베풀었다면 더 큰 부탁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교활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내 고민을 말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는 위로와 공감을 보내겠지만 결국 내 약점을 노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해서 더욱 자신에게 의지하게 만들면서 돈도 다 뜯기고 사람도 잃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외롭고 힘들더라도 이런 사람에게만큼은 고민을 털어놓지 마세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나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엄청 챙겨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당신이 걱정돼서 관심을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당신과 당신 주변의 인간 관계를 좁아지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야 더욱 더 자신에게 의지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에 대한 비난을 할 때도 마치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하거나 걱정이 돼서 얘기한다는 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합니다. 나중에 곰곰이 돌아보면 그때 했던 얘기가 조언이 아닌 비난이었단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꺼내기가 애매하고 얘기를 한다 해도 내가 언제 그랬냐며 변명하거나 오히려 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며 몰아가는 행동을 취합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행동을 하고 자신보다 상황이나 배경이 나은 자들에게는 마음에도 없는 칭찬으로 잘 보이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교활한 자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은 집단에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말을 유심히 들을 수 있는 예리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꺼내는 가십거리에 절대 관심을 보이지 마세요. 말을 아끼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활한 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 것 같나요? 그건 바로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남을 속일 때 약간의 진실을 섞어 말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그게 거짓말인지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를 알려면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되물어 보세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 후 조금이라도 거짓이라는 느낌이 든다면 나중에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활한 자들을 공격하면 당신에 대한 복수심만 키워주는 꼴일 테니까요. 이런 비겁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용당하지 마세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부탁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고 이야기를 불려서 당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동도 서슴없이 합니다. 엮이면 피곤한 일만 생길 것이 분명하고 만남을 갖더라도 마음 한켠이 불편한 감정이 지속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거리를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관계가 지속될수록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받아주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이미 늦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인간 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활한 자들은 불쾌하게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남보다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사람의 행동을 고쳐주겠다고 애쓰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사고방식 자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들이 주위에서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무서운 점은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그것을 몇 배로 갚아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교활한 자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본성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책임감과는 거리가 먼 습성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특히 업무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엮여선 안 되겠습니다.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믿고 맡기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처럼 얘기할 텐데요. 하지만 때가 돼서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보여줘야 할 결과와는 상관없이 다른 보상품으로 시간을 끄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크고 작은 약속들을 잘 지키는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다음부터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지 유심히 지켜보세요. 매번 약속을 어기고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능력을 부풀려 말하는 사람은 당장 멀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선택적으로 도덕성을 언급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잘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남이 잘못하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변명하거나 오히려 상대의 잘못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곤 합니다. 항상 자신은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꼭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문제를 찾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높이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를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휴일에도 자신의 직급을 이용하여 불러내거나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을 그어야 하는데요.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한 발 물러나는 것이 교활한 자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들은 과도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 타인의 능력은 무시해버립니다. 이들과 같은 그룹에서 무언가 성과를 낸다면 그 공을 자신에게만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의견이나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 경우 축하보단 시샘을 하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절대 가까이 하지 마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교활한 자들의 특징을 오늘 영상을 통해 잘 알게 되셨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런 이기적이고 교활한 사람들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들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신도 육체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활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주위에는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만 있나요? 살다 보면 예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내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잘라버리라 말하는데요. 혹시라도 인간관계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리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손절해야 될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물으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살다 보면 예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내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잘라버리라 말하는데요. 혹시라도 인간관계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리되실 겁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5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물으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 8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다섯 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 여섯 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일곱 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여덟 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는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기만을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